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AR 수업 지도안 공모전에 디지털 역량 기반 문제 해결 과정에 SDGs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 대구교육대학교 AR융합대학원에 재학 중인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SW와 AI를 이용하여 현장 수업에서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충분한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하나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수업도 있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보려고 하는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해결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당 수업의 주안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학생들은 데이터 처리 과정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UN SDGs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결과를 안내하지는 않지만 조력자로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편적 프로젝트가 아닌 앞으로 다양한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업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본 수업에서는 UN이 추구하고자 하는 SDGs의 17가지 주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학습자 중심 디지털 역량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을 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를 반복하며 다양한 문제에서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도 도출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미지 분류, KNN 알고리즘과 같이 다양한 인공지능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유용성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럼 수업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경험하며 SDGs에 관련된 문제를 탐구해 보는 시간입니다. 기후변화는 기온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온을 변화시키는 원인, 기온이 변화하면서 나타난 결과의 데이터가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더 확장하여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의 데이터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기후변화와 영향을 주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1차 시의 핵심입니다.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 전개, 정리와 함께 이루어져 있는데 도입 단계에서는 동기유발로 학생들이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구촌의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습 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후변화를 탐구해보는 학습 문제를 확인하고 난 뒤 활동 순서를 안내받습니다. 활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데이터 처리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 기후변화 데이터 탐구를 결과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2차 시인 후속차 시를 안내받게 되는 것이 이번 1차 시의 수업 흐름입니다. 그럼 1차 시의 구체적인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입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기유발 단계에서 학생들은 10초가 앞당겨진 지구 종말 시계, 남은 시간은 단 90초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구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학생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 기후변화 등 지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SDGs의 17가지를 설명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학습 문제 확인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후변화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개 활동입니다. 전개 활동에서 첫 번째 활동은 데이터 처리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에서 학생들은 기후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기후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국가 통계 포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직접적인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같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산화탄소 배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필요한 데이터들을 선별해 나가는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이 활동에서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전처리된 이산화탄소 배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설명들이 아래 그림과 같은 데이터 수집하기, 데이터 전처리하기, 데이터 시각화하기로 그림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활동 1번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 과정이 이런 3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활동 2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들을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온의 변화, 그리고 해수면의 높이 변화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선 활동 1번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같은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들을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알아보게 됩니다. 기후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수면의 높이 변화, 기온의 변화, 오존량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학생들이 국가 통계 포털이 KOSIS를 이용하여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각자 기후변화의 원인인 데이터들을 수집합니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학생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전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들만 남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처리한 데이터들을 꺾은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와 같은 데이터들 시각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수집한 데이터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하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각자 데이터들을 시각화한 결과물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이 참고할 만한 데이터들이 포함된 활동지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학생들이 온도 데이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데이터, 온실가스 데이터, 해수면 높이 변화 데이터, 평균 오전 전량 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동지에 넣어 놓았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지만 학생들이 수집하기 어려울 때는 교사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준비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활동지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데이터 처리 단계에 맞는 학생 활동지들을 받게 되어 본인들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정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활동 3번에서는 기후변화 데이터 탐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각자 수집한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인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수면 높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온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오존량과 같이 기후변화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존량의 변화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존량은 기후변화와 큰 관련이 없다는 것도 인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정리 단계에서 학습 내용 정리하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앞선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복습하게 됩니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데이터들을 전처리하고 난 뒤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3단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됩니다. 이후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후속 차시를 안내받게 됩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학생들은 디지털 역량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을 안내받게 됩니다.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디지털 역량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컴퓨팅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차 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 시 수업 흐름입니다.
2차 시에서는 디지털 역량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해보고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탐구해보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시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구조화된 문제를 인식한 학생들이 드디어 이번 차시에서 스스로 해결 방안의 필요성을 느끼고 과정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발산적 사고에서 멈추지 않고 수렴적 사고까지 거치면서 학생들이 창의성을 신장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사는 이때 과정을 안내하면서 해결 방안보다는 컴퓨팅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전개, 정리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도입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영상 2가지를 통해 동기유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습 문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디지털 역량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을 알아보고 기후변화를 탐구해보는 학습 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활동 순서 3가지를 안내받게 됩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을 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앞선 문제 해결 과정을 알아보고 난 뒤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 과정을 발표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리 단계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방안들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후속 차시를 안내받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수업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 단계입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동기부여 학생들이 2가지의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일상 속 탄소 중립 생활이 포인트로 돌아오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영상을 시청하고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술로 내 주변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사례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 문제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학습 문제 확인하기 단계에서 디지털 역량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을 알아보고 기후변화를 탐구해보는 학습 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개 활동입니다. 전개에서는 첫 번째 활동으로 데이터 처리 과정을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이때 데이터 처리 과정은 디지털 역량 기반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디지털 역량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은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첫 번째로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산적인 사고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된 문제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에서 주제별로 문제를 유목화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하나의 문제를 선택해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선택한 것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도 발산적 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해결 방안들 중에서 주제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유목화하게 됩니다. 그 뒤 SW와 AI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 선택하게 되는 것이 디지털 역량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의 큰 흐름입니다. 학생들은 활동 1번에서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함께 겪어보면서 디지털 역량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을 체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탐구하게 됩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인 이산화탄소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제가 해결 흐름도로 나타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발견하기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유목화하기 단계에서는 국가, 환경, 가정, 식품 등과 같은 주제별로 그 문제들을 유목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그 주제 중에서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가정, 식품에 관한 주제들을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한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 방안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단계입니다. 발산적 사고로 해결 방안을 파악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 뒤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주제별로 해결 방안을 유목화하는 것이 해결 방안 유목화하기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AI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해당 차시는 학생들이 가정, 식품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탄소 발자국을 조사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활동 3번입니다. 기후변화 데이터 탐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활동 3번입니다. 학생들이 각자별로 만들어낸 해결 방안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이때 문제 해결 흐름도를 발표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 형식으로 문제 해결도를 활동지에 그려서 발표합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그림과 같이 프로토타입 형식으로 제공하여 다른 학생들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활동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을 활동지 상단에서부터 하나하나씩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마지막에 프로토타입을 정리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해결 과정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단계입니다. 정리하기 단계는 학습 내용 정리하기 단계와 후속 차시 안내하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 내용 정리하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역량 기반 문제 해결 과정 6단계를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디지털 역량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을 복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하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컴퓨팅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인들이 만들어낸 해결 방안을 다음 3차 시에서 인공지능 원리를 이용해서 구체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해결 방안을 인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차시 안내로서 3차 시에서는 디지털 역량 기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이 도출해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새로운 인공지능 원리로 구체물을 만들어내는 후속 차시를 안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2차 시를 마무리하고 3차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차 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해결 방안을 경험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원리를 탐구해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1차 시에서는 데이터 처리 과정, 2차 시에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길렀습니다. 3차 시에서는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 경험을 위해 본래 인공지능 코딩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력 특성상 이미지 분류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포함시킨 코딩을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 코딩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5학년, 6학년, 고학년들에서는 텍스트 코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또 그 학년 안에서 수준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차시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함으로써 마지막 차시에서 모든 학생들이 SDGs를 성취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간단한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3차시에서는 도입, 전개, 정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동기유발 단계로 동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동영상에서 학습 문제를 도출해내서 학생들이 학습 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 해결 방안을 경험하고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해보는 것이 학습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자연스럽게 활동 순서를 2가지 안내합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AI 모델 학습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본인들이 만들어낸 AI 모델 학습들을 체험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른 친구들의 AI 모델 학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 프로젝트의 학습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다음 후속 차시를 안내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수업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입 단계입니다. 동기유발로 학생들에게 영상을 시청하게 합니다. AI 스캔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인 학교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기업들이 만든 AI 스캐너의 영상을 보면서 이때 어떤 인공지능 원리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본인들도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해결 방안을 위해서 어떤 인공지능의 원리를 사용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학습 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기후변화 대응 해결 방안을 경험하고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해보는 학습 문제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개활동입니다. 전개활동의 첫 번째 활동은 기후변화 대응 AI 모델 학습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기후변화 대응 해결 방안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이때 본 슬라이드에서는 하나 예시로 탄소 발자국을 산출해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에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인공지능의 원리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탄소 발자국을 산출해내는 인공지능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원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분류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안내 프로그램을 코딩한다든지, 인공지능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체험해 본다든지, KN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탄소 위험도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든지 학생들이 발산적 사고로 다양한 인공지능의 원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후 학생들은 다양한 인공지능의 원리에서 본인들의 결과물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 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는 다양한 인공지능 블록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분류 이미지, 분류 텍스트, 아니면 군집이나 예측과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 원리를 안내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그런 인공지능을 배우면서 본인의 해결 방안을 이룰 때 어떤 인공지능 원리를 사용할 수 있을지 스스로 탐구하게 됩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이미지 분류를 이용하여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는 인공지능 기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활동으로 학생들은 탄소 발자국 데이터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양한 음식들에서 탄소 발자국의 데이터들을 학생들은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앞선 데이터 처리 과정과 같이 데이터들을 수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어떤 탄소 발자국이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지 음식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학생들이 이미지 분류를 학습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다양한 누리집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미지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이미지들을 학습하게 하여 본인들이 조사한 탄소 발자국 데이터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의 이미지 분류 인식을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텍스트 코딩을 통해서 그런 결과물들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고학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텍스트 코딩을 학생들이 스스로 짤 수 있도록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텍스트 코딩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 코딩이 어려운 학생들은 다음에 나타나는 이미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이미지 분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코딩을 통해서 만든 인공지능을 학생들이 스스로 결과물들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음식 사진이나 아니면 실제 구체물의 음식을 업로드하여 엔트리 결과물을 학생들이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이미지들을 인식했을 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텍스트 코딩에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활동 2번으로 기후변화 대응 AI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는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AI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은 어떤 AI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들이 텍스트 코딩을 만들지 않았다면 만들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해 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의 텍스트 코딩도 서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리빌이라는 앱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업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체험해 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리빌에 대한 어플은 이미지 분류 인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이미지를 탄소 발자국 데이터들을 도출해내는 어플입니다. 학생들은 활동 1번과 활동 2번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지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대한 도출 과정과 마지막으로 다른 친구들은 어떤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만들어냈는지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에서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기준으로 SDGs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 정리하기와 후속차시 안내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 내용 정리하기는 본인들이 썼던 인공지능 블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복습하고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어떤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하였는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여러 가지 방법을 서로 공유합니다. 분류나 예측이나 군집과 같은 것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속차시 안내하기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SDGs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전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 프로젝트 3차 시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는 학생들이 데이터 수집, 분석 과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정제된 데이터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교사는 조력자로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질문자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류, 군집, 예측 등 다양한 인공지능 블록을 사전에 파악하고 학생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교사들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다양한 원리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SDGs 문제를 통해서 디지털 역량 기반 해결 과정을 하는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